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미래 모빌리티 개발 철학은 인간 중심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현지 시간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모빌리티 이노베이터스 포럼 2019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도시와 모빌리티는 인간을 위해 개발되고 발전한 것으로 현대차그룹은 넓은 인문학적 관점에서 인간 중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시와 모빌리티, 인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스마트시티 자문단을 구성하고 인류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도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은 심리와 도시건축, 교통 및 환경, 정치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내년 초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0에서 혁신상을 휩쓸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8일 양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내년 1월 7일 열리는 CES 2020 행사에 앞서 각각 46개와 16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과 TV를 포함해 생활가전과 오디오, 반도체와 모니터 부문 등에서 역대 최대인 총 46개의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LG전자 역시 올레드 TV가 혁신상 3개를 받으며 지난 2013년부터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세계 최초 롤러블 TV인 LG 시그니처 올레드 R은 지난해 혁신상에 이어 올해는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가 현지 시간 8일 화웨이의 안방인 중국에 처음으로 출시됩니다. 삼성전자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스토어와 오프라인 플래그십 매장에서 갤럭시 폴드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2만 대가량으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첫 폴더블 폰이라는 점에서 단시간에 매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에서 출시되는 갤럭시 폴드는 4G 전용 모델로 가격은 약 265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 역시 일주일 뒤 메이트 X를 출시한다고 밝힌 만큼 중국에서 세계 1, 2위의 치열한 폴더블 폰 대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KT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6조 2,137억 원, 영업이익 3,125억 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4% 감소한 수치입니다. 무선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지만 5G 가입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 상승한 1조 6,5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7,01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IPTV 가입자는 3분기에 82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KT는 5G 네트워크 투자와 마케팅 비용 부담으로 3분기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8.4% 증가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생산직 희망퇴직을 진행한 LG디스플레이가 사무직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8일부터 사무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직 대상 희망퇴직은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희망퇴직 대상은 유기 발광 다이오드 등 핵심 기술 분야를 제외한 근속 5년차 이상 사무직으로 이달 말까지 접수하고 12월 말쯤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중국발 LCD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사업 구조 조정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일 현재 기준으로는 HDC 측이 우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본 입찰에는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을 비롯해 애경그룹과 스톤브리지 컨소시엄 등 3곳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DC 컨소시엄이 유력해진 건 매입 가격을 월등히 높게 적어냈기 때문으로 이들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금액으로 2조 5천억 원 가까이 써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은 사막 지식재산권의 플랫폼 확대에 힘입어 펄어비스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대비 37.4% 증가했습니다. 펄어비스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44억 원, 영업이익 395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플레이스테이션 4와 엑스박스 원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플랫폼 다각화와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등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견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펄어비스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9에 참가해 11월 14일 신작 4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NHN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517억 원, 영업이익 22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매출은 웹보드 게임의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바일 게임의 계절적 비수기 효과와 일본 NHN 한 게임 매각의 영향으로 PC 온라인 게임 매출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98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술 부문은 토스트 클라우드의 금융 공공기관 사업 확대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6.4% 증가한 319억 원을 기록하며 타 사업 부문에 비해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정우진 NHN 대표는 오프라인 결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페이콜을 중심으로 콘텐츠와 커머스, 기술 부문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7일 주주총회를 열어 허인 현 은행장의 재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3차에 걸친 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과 리더십, 향후 비전 등 은행장으로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 은행장 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는 지난 2년간 KB국민은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건전성과 수익성을 고르게 성장시키는 등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을 빠르게 디지털화시키고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을 통해 금융권 최초로 통신업에 진출하는 등 KB의 혁신을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